안녕하세요. 시네마 에세이의 제이입니다. 오늘의 영화는 허트로크입니다. 허트로크는 82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등 6개 부분을 수상했습니다. 이 영화로 감독 캐슬린 비글로우는 아카데미 최초의 여성 감독이라는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허트로크는 이라크 전쟁에 파병된 미국 폭파물 처리반 대원들의 활동과 심리적 갈등을 담고 있습니다. 허트로크는 미군들이 사용하는 속어로 벗어나기 어려운 물리적 또는 감정적인 고통의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영화의 도입은 다음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전투의 격렬함은 마약과도 같아서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중독된다. 전쟁은 마약이다. 이 말은 영화의 주인공 제임스 중사가 폭파물 해체의 긴장감과 성공의 희열에 마약처럼 중독되어 위험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행태를 잘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004년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작은 탱크 로봇이 목표물을 향해 움직입니다. 군인들이 민간인을 대피시키고 차량을 통제합니다. 군인들이 탱크 로봇을 원격 조종합니다. 이 광경을 시민들이 건물 곳곳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로봇이 목표물로 가는 중 바퀴가 빠지는 사고가 납니다. 팀장 톰슨 중사가 직접 처리하기 위해 중무장하여 로봇에게 접근하고 나머지 팀원들은 주변을 경계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톰슨 중사가 일을 처리하고 돌아가는 중 군인이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민간인을 발견하지만 폭탄은 터지고 톰슨 중사는 사망합니다. 민간인과 저항군이 섞여 있는 지역에서 민간인과 저항군을 구분하면서 작전을 펼친다는 게 군인들에게는 무척 큰 스트레스일 것 같습니다. 민간인의 희생을 최소화하라는 지침을 내리는 지휘관과 달리 지침을 지켜야 하는 현장 군인들의 고충은 매우 클 것 같습니다. 말은 언제나 쉽죠. 제임스 중사가 새로 부임하고 제임스 중사, 샘본 하사, 엘더리지 이등병이 한 팀이 됩니다. 브라보 중대 본국 기한 38일 전 팀은 폭파물 설치 의심 지역으로 나갑니다. 제임스 중사가 중무장하고 폭파물을 찾아 나서러 합니다. 샘본 하사가 말합니다. 로봇 먼저 보내서 확인 안 하고요? 내가 알아서 해. 너무 위험해요. 로봇을 보내면 되는데 직접 갈 필요는 없잖아요. 괜찮아. 하사는 제임스 중사를 무모한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제임스 중사가 목표물을 향하여 걸어가면서 연막탄을 터뜨립니다. 중사님, 도로에서 나는 연기는 뭔가요? 연막작전이다. 뭔가 위험을 느꼈나요? 연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어디 있는 겁니까? 폭파물 100m 이내에 접근했습니까? 연기 때문에 나도 몰라. 폭탄이 보이면 알려주지. 주변에 있는 군인들에게 택시가 돌진하는 돌발 사고가 일어나고 제임스 중사가 총으로 위협해서 차를 세웁니다. 제임스 중사가 운전자에게 총을 겨누고 차를 돌려보내고 주변에 있는 군인들이 운전자를 체포합니다. 저항 세력이 아닌 줄 알았는데 맞는 모양이군. 제임스 상사의 행동은 용감하고 대담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길고양이, 지켜보는 아이들, 전쟁터는 아니지만 위험이 잠재하고 긴장이 극단적으로 고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제임스 중사는 태연하게 행동합니다. 폭파물을 발견한 중사, 전문가답게 내관을 제거합니다. 전선이 사방으로 연결되어 뻗어 있고 제임스 중사는 침착하게 하나씩 제거해 나갑니다. 제임스 중사의 담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특별한 뭔가가 있습니다. 임무를 완수한 후 팀원끼리 얘기합니다. 처음 치고는 손발이 잘 맞는 것 같아. 안 그런가? 제 생각에 손발이 잘 맞는다는 건 제가 중사님에게 말하면 중사님은 제게 응답하는 겁니다. 우리가 작전을 맡으면 제 임무는 작전 성공을 위해 중사님 안전을 책임지는 겁니다. 엘더러지 이등병과 군의관이 얘기합니다. 될 수 있는 게 되라. 건호로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요. 될 수 있는 게 이라크 길바닥에 시체로 뒹구는 것 뿐인데 어쩌죠? 맞잖아요. 사람들은 계속 죽어나가는데 저라고 비켜가란 법은 없죠. 안 좋은 기억은 버려야 해. 강박관념을 버리고 다른 생각을 해.
엘덜러지 이등병은 톰슨 상사의 죽음에 깊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피하고 있고 차체가 푹 가라앉은 채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뭔가 무거운 게 트렁크에 들어있을 거예요. 제임스 중사가 차에 접근할 때 누군가가 차에 총을 쏘고 차에는 불이 붙습니다. 제임스가 소화기로 불을 끄고 트렁크를 열자 폭탄이 여러 개 결합되어 있습니다. 팀원들은 주변을 통제하며 제임스를 지원합니다. 제임스가 폭탄 제거를 하면서 불편한 장비를 벗으면 말합니다. 우리 모두를 단번에 골로 보낼 엄청난 양이야. 만약 죽게 되더라도 편안한 복장으로 죽으려고. 중사가 폭탄물을 살펴보며 복잡하게 얽힌 내관을 하나씩 제거해 나갑니다. 팀원들은 긴장감 속에 주변에 있는 민간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시합니다. 누가 민간인인지 저항군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는 군인들의 정신적 긴장과 그 후유증은 상상 이상일 것 같습니다. 중사님 어떻게 돼가요? 여긴 괜찮아. 거긴 어때? 여기 너무 오래 있었어요. 이젠 빠져나가야겠어요. 구경꾼이 너무 많아요. 빨리 여길 떠나야 해요. 알았어. 빨리 해결하지. 당장 여길 떠야 된다고요. 들려요, 중사님? 알았다고 이 새끼야. 중사는 헤드셋을 벗어던지고 해체 작업에 집중합니다. 민간인들 대피 완료됐으니 여길 떠나자고 샘본 하사는 촉구하지만 헤드셋을 벗어던진 제임스 중사와는 교신이 되지 않습니다. 긴장과 위험 앞에서도 제임스 중사는 침착하고 대담하게 폭탄 제거에 성공합니다. 폭탄 제거 임무를 완수하고 여유롭게 담배 피우는 중사를 하사가 주먹으로 치면 말합니다. 다신 헤드셋 벗지 마세요. 대령이 제임스 중사에게 다가와 묻습니다. 끝내주는구만. 정말 대단한 친구야. 지금까지 해체한 폭탄이 몇 개인가? 873개입니다. 믿을 수 없는 숫자군. 어떻게 그런 기록을 세울 수 있나? 죽지 않으면 됩니다. 많은 죽음의 고비를 경험하면 죽음에 대한 생각이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엘더리지 상병이 군의관과 얘기합니다. 팀장 때문에 죽을 거예요. 어제도 거의 죽을 뻔했죠. 적어도 임무를 수행하다 자랑스럽게 죽게 되겠죠? 난 이 시기가 자네한테 나쁘지 않다고 보네. 참전은 인생에서 한 번쯤 경험해 볼 만한 거야. 재미있을 수도 있고. 실전을 경험해보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나 역시 실전을 모두 마쳤네. 어딨어요? 예일대 하겠어요? 직접 현장에 나와 우리가 하는 일을 한번 보세요. 나도 다른 병사들처럼 필요하다면 현장에 나갈 거야. 임무를 마치고 기대하던 중 사막에서 미군을 만나고 저항군과의 교전 상황이 벌어집니다. 탄약이 부족하고 죽은 군인이 갖고 있던 탄약을 사용하려고 하나 피가 탄약에 뭉쳐져 있어 장전이 되지 않습니다. 엘덜리지 상병은 중사의 명령에 따라 탄피에 묻은 피를 침을 바르기까지 하면서 제거합니다. 길어지는 대치, 뜨거운 햇빛. 저런 경험은 인간에게 어떤 트라우마를 줄까요? 이겨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이에게는 후유증이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부대 복귀 후 팀원들이 함께 술을 마십니다. 엘더리지 이등병이 말합니다. 무서웠습니다. 상사가 답합니다. 그런가? 누구나 무서운 게 있게 마련이지. 제임스 상사의 소지품에서 가족 사진을 보고는 하사가 말합니다. 결혼하셨어요? 여자친구가 임신을 해서 결혼했고 그리고 이혼했지. 난 이혼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녀는 아직 우리 집에 살더군. 그 여자는 아직 우리가 하나라던데 난 모르겠어. 그녀가 왜 그런지. 멍청하니까. 그러니 중사님이랑 살았겠죠? 제임스 중사가 정색하며 말합니다. 그 여자는 멍청하지 않아. 착할 뿐이야. 그냥 착한 거라고. 제임스는 폭탄 제거 때마다 제거한 부속품을 기념품인 듯 수집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죽일 뻔한 물건들을 모은다는 것은 정말 흥미로운 일이에요. 브라보 중대 본국 기한 16일 전 불발 폭탄을 수거하러 현장에 가는 팀의 군의관이 말합니다. 합류해도 되겠나? 내 것만 하더니 좀 있으시는군. 팀원들이 건물 내부를 조심스럽게 수색합니다. 아직 타고 있는 담배와 탄약을 발견하고 죽은 아이의 시체도 발견합니다. 밖에서는 군의관이 민간인에게 먼저 다가가 악수를 청하고 작업 중인 민간인에게 위험하니 대피하는 게 좋겠다고 말합니다.
민간인은 무시하고 계속 일을 합니다. 제임스 상사는 소년의 뱃속에 폭탄이 숨겨져 있는 걸 짐작하고 뱃속에서 폭탄을 꺼냅니다. 상사가 소년의 시체를 안고 나옵니다. 민간인 몇 명이 더 늘어나고 군인과는 대피하라고 계속 권유합니다. 민간인이 그 자리에서 벗어나자 폭파물이 터져 군의관이 사망합니다. 민간인을 유장한 저항군의 군의관이 당한 것 같습니다. 엘더러지 상병은 군의관을 찾으며 울부짖습니다. 유조차 폭파 사건 조사 목적으로 팀이 야간에 현장으로 나갑니다. 아비규환 상황입니다. 폭파 지점을 찾고 폭파범을 추적 중 엘더러지 상병이 납치되고 상병을 구하는 과정에서 엘더러지는 부상을 입게 됩니다. 부대 복귀 후 군복을 입은 채로 사화하는 제임스 중사. 중사도 힘든 모양입니다. 사선에서 목숨 걸고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들 누가 예외겠습니까? 아무리 용감하고 대담한들 인간이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있을 텐데. 부상당한 엘더러지를 헬기로 이송 준비 중입니다. 좀 어때, 엘더러지? 군의관 말로는 괜찮을 거래. 넓적다리뼈가 9조각 났어요. 재수 좋아도 다시 걷는데 반년 걸린대요. 반년이면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다고요? 이거 보여요? 이거 보이냐고요? 당신 때문에 역같은 꼴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 정말 미안해. 개 같은 소리 집어쳐요. 목숨을 구해준 건 고맙지만 거기 갈 필요는 없었어요. 빌어먹을 당신 아드레날린 때문에 다 죽을 뻔한 거야. 이 재수 없는 사막 빨리 떠야 되겠어. 브라보 중대 본국 기한 2일 전 시내에 몸에 폭탄을 두른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검문소까지 걸어와서는 자기 몸에 폭탄이 감겨 있다. 터뜨리고 싶지 않다. 살고 싶으니 제발 좀 제거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몸에 강제로 폭탄을 감싸놨대요. 스스로 감았을 수도 있잖아. 우리가 접근하기 기다리는 거예요. 천천히 서초를 열라고 해. 일단 한번 보자고. 남자가 서초 단추를 열자 온몸이 폭탄으로 감겨 있습니다. 하사 75m 반경 후반으로 모두 대피시켜. 무릎 꿇고 손들라고 해. 그냥 쏴버리면 안 될까요? 폭탄을 제거하려는 제임스 상사에게 하사가 말합니다. 이건 자살 행위예요. 그래서 이런 걸 자살 폭탄이라고 부르지. 이제 해치우자. 타이머가 있는 것 같답니다. 중사가 사나에게 다가갑니다. 사내가 말합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잘 들어. 당신을 사살해버리면 폭탄 해체가 훨씬 쉬워져. 손을 머리 위에 올리고 있어. 그렇지 않으면 쏘겠어. 제임스가 센 본 하사에게 무전합니다. 타이머에다가 전선이 한 무더기야. 좀 도와줘야겠는데? 필요한 걸 말해요. 볼트 커터. 2분 내로 날아오지 않으면 우린 끝장이야. 알았어요. 30초 내에 갈게요. 볼트 커트로 자물쇠 연결 부분을 끊으려 하지만 강철로 만들어져 여의치 않습니다. 3번, 넌 돌아가. 여기부터 끊어볼게. 안 돼요. 1분 30초 남았어요. 어서 피해야 해요. 내가 알아서 할게. 가기나 해. 제발 이러지 마세요. 뒤따라 갈 테니 어서 가. 미쳤어요? 어서 가요. 제임스 중사가 자물쇠를 하나 끊는 데는 성공하지만 포기하고 물러납니다. 자물쇠가 너무 많아. 도저히 할 수 없어.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인간 폭탄은 폭발하고 사방은 초토화됩니다. 제임스 중사의 정말 미안해라는 말이 가슴을 찡하게 합니다. 전쟁 상황에 중독된 듯 위험을 즐기는 듯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 제임스 중사. 정말 미안해는 그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복귀하는 차 안에서 제임스와 샘본이 얘기합니다. 괜찮아? 젠장, 여긴 정말 지긋지긋해요. 난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됐어요. 여기선 안 죽을 거야. 5cm만 빗나갈 수도 파편이 목구멍을 뚫을 뻔했다고요. 여기서 개죽음 당할 뻔했어요. 아무도 신경 안 쓰겠죠? 부모님 말고 누가 신경이나 쓰겠어요? 이제 그만할래요. 아들도 갖고 싶어요. 어떻게 그럴 수도 있죠? 죽는 게 무섭지 않아요?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아무 생각 안 해. 중사님은 작전에 나갈 때마다 도박하는 기분으로 목숨을 걸어요. 내 말이 맞죠? 그래, 맞아. 하지만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 난 모르겠어. 샘본, 넌 알겠어? 내가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차를 따라오며 돌을 던집니다. 대형마트, 제임스 중사가 아내 아기와 장을 보러 왔습니다. 시리얼을 가져와라는 아내의 부탁을 받고 시리얼 코너에 갑니다. 많은 종류의 시리얼을 보고는 뭘 선택해야 할지 몰라 아무거나 잡습니다. 제임스가 지붕이 낙엽을 청소하고 아내와 요리하며 이라크에서 일어난 사건 얘기를 합니다. 아내는 시무룩해하고 대꾸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폭탄 해체 전문가가 많이 필요해. 제임스가 아기와 놀면서 말합니다. 그래, 이걸 좋아하는구나. 동물 장난감도 좋아하고 엄마도 좋아하고 아빠도 잠옷도 좋아하고 좋아하는 게 참 많구나. 그거 아니야더라? 나이가 들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더 이상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는단다. 이 장난감도 이 상자도 그냥 통이랑 인형뿐이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나이가 들수록 좋아하는 건 적어지지. 내 나이쯤 되면 한두 개쯤 남을까? 내 경우는 하나뿐이란다. 제임스의 말에 수긍하시는가요? 제임스의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제임스 중사가 다시 파병에 지원합니다. 표정이 밝아 보입니다. 델타 중대 본국 기한 365일 전, 제임스 중사가 폭파물을 향해 걸어갑니다. 허트로크는 화려한 전투 장면은 없지만 전쟁 같은 극한 상황에 놓여있는 병사들의 내적 고통과 불안이 잘 전달되고 인간 내면의 불안과 그것을 극복하려는 인간의 다양한 행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허트로크는 전쟁 영화이지만 전투 장면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인간의 외적 내적 고통에 초점을 둔 반전 영화입니다. 전쟁이든 정치든 일이든 뭐든지 중독되면 파멸될 때까지 계속될 수 있기에 쉬어가는 것이 용기다. 이 영화를 본 저의 한마디입니다. 감사합니다.